그러면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공황장애를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은 그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약을 엄청 장기간 생각 없이 복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혼자 임의로 약을 끊기도 않고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교감신경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지난 영상에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나타나는 공황장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요약해드리면 공황장애가 무조건 정신병으로 볼 게 아니라 자율신경의 문제가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도 자율신경의 밸런스를 맞추면 공황장애 증상이 상당수 개선됨을 확인한 바 있다는 얘기였는데요. 혹시 정확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본인이 실제로 불안증, 공황장애가 있다면 꼭 1편을 먼저 보고 오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은 그러면 자율신경 문제로 인한 공황장애를 실제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황장애를 정신병으로 볼 때 어떻게 치료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약물 치료가 우선입니다. 항불안제, 항우울제 이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항불안제는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을 가장 많이 쓰는데 알프라졸람, 클로나제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처방받으시는 약 이름으로는 자낙스, 알프람이 알프라졸람에 해당되고 리보트릴 이런 애들이 클로나제팜 성분입니다. 이 외에도 비벤조디아제핀계 약물도 많지만 일단 오늘은 이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항우울제는 SSRI나 SNRI 이런 성분을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절대 이런 항불안제, 항우울제가 나쁘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약물들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과 엄격한 지도하에 기간을 정해놓고 처방을 받아서 그동안 복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많은 환자분들은 그렇게 약을 드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약을 엄청 장기간 생각 없이 복용하시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혼자 임의로 약을 끊기도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돌면서 반복해서 약을 처방받다 보니까 약물 오남용의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발열, 심박수 증가, 떨림, 불안증 이런 증상들부터 시작해서 간독성, 금단 증상이 나타나서 불면증, 어지럼증, 두통도 나타나고요. 심지어 자살 위험성까지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신경의 관점에서는 공황장애를 어떻게 치료할까요? 지난 시간에 공황장애 증상은 교감신경 우세형 자율신경 실조증에 해당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높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교감신경을 낮추는 방법으로는 복식호흡, 유산소 운동, 명상, 요가와 같은 방법이 있고요. 부교감신경 활성을 위해서는 미주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노래 부르기나 고양이 자세, 바이오 피드백 이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교감신경을 낮추는 한약재로는 시호, 산조인, 복령, 황련 이런 것들이 알려져 있고요. 참고로 황련의 주성분이 기능의학에서 그 유명한 베르베린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약재들이 있고 제가 한 처방의 예시로 가미소유산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모든 환자분들에게 동일하게 처방되는 게 아니고요. 증상이나 체질, 자율신경 상태를 맞춰서 제가 처방을 해드리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영상을 보시고 가미소유산을 그냥 처방받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연락이 많이 오셔서 제가 그때 살짝 좀 당황을 했는데 그렇게 약을 써서 자율신경이 낫지는 않습니다. 일단 한약 처방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은 스네피 치료가 있는데요. 자율신경에 대해 아시는 분들은 이 스네피 주사라는 걸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자율신경이 나오는 척추 부위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 방법인데요.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데 이건 한의학에서 예로부터 배수혈이라는 개념으로 오래전부터 간이나 심장, 위장, 소장, 대장 이런 질환들을 척추에 위치한 혈자리로 치료했던 개념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그래서 약침이라고 하는 인체에 주입할 수 있도록 자율신경에 관여하는 한약들을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걸 주사기를 이용해 이 배수혈 부위에 자입합니다. 해부학적으로는 척추 다혈근에 해당되고요.
스냅핏 치료법에 대해서는 제가 아래 고정 댓글을 하나 남겨놓을 테니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척추가 틀어지면 마찬가지로 자율신경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자목, 구분 등 골반 틀림과 같은 체형의 문제도 같이 치료를 합니다. 이것도 제가 스스로 스트레칭과 마사지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을 고정 링크로 달아둘 테니 꼭 참고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공황장애를 이런 치료만 해서 낫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정신의학회의 공황장애 치료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주로 인지행동치료, 심리치료, 명상과 복식호흡 같은 생활관리를 강조하거든요. 이런 보완적 치료 방법들은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제가 하는 치료법들도 자율신경을 조절함으로써 이런 공황장애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에서 접근하는 공황장애 치료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한약치료, 스냅핏치료, 추나치료, 또 생활관리로는 복식호흡, 유산소운동, 명상 등이 있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약 없이 공황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번 영상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